이주환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울특별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내의 토지가격 변화를 예측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서울특별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얘기인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으니까 밑에는 상가를 짓고 위에는 주택을 져요. 이게 뭐냐?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상가 주택을 짓게 돼서 이렇게 해서 집값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탄생된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주택법에서 있었고 지금도 이게 가보면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제 1층 같은 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1, 2, 3층 같은 데는 상가가 잘 나가요. 근데 위에 층은 안 나가죠? 근데 거꾸로 주택은 아파트를 짓게 될 때 위에 층은 잘 나가지만 1, 2, 3층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시는 정도로 나온 게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택과 상가의 좋은 점만 살려서 짓게 하면은 주택 부족 문제도 해결되고, 또 상가 같은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권 활성화할 때 너무 고층 빌딩을 짓고 위에 층에 새가 안 나가면 부동산할 염려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도 주택을 지면서 자기들이 어떤 안전한 어떤 개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게 탄생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상가 비율이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한 것들이 해당 지역 조례로서 정해져 있어요. 암만 많더라도 맥시멈이 30%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상가가 30% 이상은 돼야 되는 거고 주택은 암만 많더라도 70%까지 된다. 이 범위 내에서 조례가 그 밑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상가의 비율을 정하는데, 요번에 서울특별시는 주택 부족 문제에 직면을 했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문제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안 되고 집은 부족하니까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집을 많이 짓도록 유도해야 되니까 주택 비율을 높이겠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울시가 상업지역 준주거 내 비주거 비율을 낮추고 임대주택 추가 확보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이게 나오는데, 서울시는 지난 14년 어쩌고저쩌고 해서 상업 준주거지역 주거용적률 완화 등에 대한 조례 개정에서 상업 준주거지역 포함된 지구단위 전체 일괄 재정비율 개선이 절정사항이다. 우선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물의 비주거 의무 비율을 당초 20, 30%에서 제한적으로 20% 이상으로 일괄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10층이면 8개 층까지는 이제 주택 지을 수 있다. 그리고 지역 여건 특성 고려해서 개발 지구단위 결정 조례치를 반해서 주거용적률 차등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 확보 시는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과 계획과 별도로 최대 100포인트까지 완화된다. 임대주택 확보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비주거 비율에서 제외하도록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주택에 대한 얘기는 사용된 것을 용도적 마크로 허용하는 것이 나오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 잠깐 화면을 잠깐 보세요. 혹시라도 안 보일까봐 제가 화면을 약간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비주거가 40% 이상은 제외되고 주거가 이렇게 좀 10%, 90% 이런 것들이 주거가 이렇게 잡히고 비주거가 잡히는데 위에다 주거를 더 질 수 있게 해주면서 임대주택 지을 때는 추가적으로 더 짓게 해줘야겠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비주거에 대한 상가가 이렇게 125, 이렇게 350%면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비주거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개발 디벨로퍼라면 이 수치를 다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수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장 반응의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보세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택 공급을 넓히기 위한 꼼수로서 기존의 주상복합을 짓게 될 때는 주택을 많이 넓혀 짓더라도 상가는 이 정도 지어야 돼. 이건데
앞으로는 요거에 대해서 동일 면적 비율에 대해서 상가 양을 줄이고 요만큼이 주택, 근데 여기도 주택으로 짓게 할 수 있게 더 넓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임대주택을 짓는다면 요거와 별도로 임대주택을 질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서울특별시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주택 공급을 넓히는 방법을 지금 어떻게 강구해서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많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반했다는 어떤 상식적인 면은 나오지만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주택의 시장성 문제는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아무래도 주상복합이 옛날만큼 인기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 지역에 랜드마크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수원의 영통에 가보면 어디 두 군데가 그런 데가 있고 지역마다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 딱 보면 그거 건물은 이미지는 좋지만 실상 아파트 단지만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이렇게 해서 주택을 많이 두게 된다. 그럼 공급은 늘리니까 그래도 주택 안정은 되지만 여러분 이런 거 투자한다. 이거는 임대아파트 의무 비율까지 있어가지고 소셜 믹스가 일어난다. 조금 이건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제가 여기서 결론은 못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찬반이 논란이 나올 수도 있고 어느 게 맞을 수도 있고 지역마다 맞는 지역과 안 맞는 지역의 그런 양상이 달라요. 일괄적인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토지 시장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서 이런 지구 단위로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의 땅들은 앞으로 기업체들이 야금야금 어떻게요? 달려들 거란 얘기죠. 왜? 집값은 뛰고 주택, 아파트 분양한다면 투자 가치는 모르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사람이 사기 시작하니까 사업성이 좋아져서 초점은 어떤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질 수 있는 땅들의 가치가 높아질 거다.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얘들이 투자 가치가 있고 시장 반응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저도 조심스러워서 얘기 못 하겠어요. 공개적인 자리에 못 하고 사석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장입니다. 오늘도 제가 오전에 한 분이 와서 저한테 집 사는 거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가셨는데 딱 잘라서 그분이 특정한 욕구에 대해서 그건 맞추면 돼요. 하지만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얘기한다면 틀려져요. 이제는 지금이 혼돈의 시장이에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대세는 오릅니다. 그리고 오르더라도 나는 1억 올렸다.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저쪽은 3억 오른다면 내가 이 오른 거 갖고 상대적 손실감이 생기는 겁니다. 1억 올랐어도 다른 데는 집이 다 3억 올랐다면 난 2억 떨어진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한 미묘한 문제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얘기와 물건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을 분석해야 되는데 전반적 분위기 얘기가 조금 어려워져 있어요. 다만 이런 준주거 상업지역 서울특별시 땅값은 앞으로 오를 것이다. 이 얘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한 준주거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높이는 얘기, 용적률 완화 조건에 대한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